네, 정거래일 주요 공시 내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한진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조회 공시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풍문 조회라는 그 공시의 종류는 거래소에서 시장에 필요한 그 풍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풍문도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보도,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해당 언론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해당 회사의 사업 부문이 이제 매각을 하거나 사업 부문을 다른 데 양도를 하거나 혹은 또 대표이사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해당 상장사에다가 이제 문의하게 됩니다. 그 문의를 받으면은 해당 상장사는 그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반나절, 때로는 그 다음날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풍문조회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일 날 사실 밤에 오후에 이제 그 아시아나 산업은행이 그 대한항공과 한진칼과 함께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그날 밤에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그 주체가 되는 아시아나, 한진칼, 대한항공에 어떤 풍문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의 그 상장 해설서를 보면은 그 풍문 조회에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 상장 해설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공시 규정에 따라서 그 공시를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서 거래소가 이제 조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이제 오전에 이제 요구를 하면은 오후에는 이제 그 해당 회사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 거래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거래소가 사실은 이건 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산업은행이 12일 날 오후입니다. 이제 이 조선비즈라는 조선일보 계열사의 이제 인터넷 신문사인데 오후 9시 2분에 이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날 보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거보다는 빠른 시간에 이제 그 아시아나를 갖다 대한항공 그룹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은행이 이날 제 생각에는 한 7시쯤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출입 기자단에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도자를 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문자를 받고 나서 해당 사안이 이제 이메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고 입력한 시간이 오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그 전날 오후 9시인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사실은 한국경제, 매일경제 양대 그 경제지에서 모두 일면에다가 해당 사안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반영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10분봉 차트를 보면은 이날 이제 그 주가가 갭상승을 해서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기도 했지만은 갭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사안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는 이제 주가가 갭상승을 했거든요. 아시아나가 사실은 존폐 위기에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제 상당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 대한항공과 한진칼 그룹이 이제 아시아나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회사는 이제 그 존속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나는 이제 갭상승을 했고 한진칼과 이제 대한항공은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한국거래소는 이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정작 한진칼과 대한항공 그룹은 여기 보시다시피 오후 5시 54분과 오후 6시가 돼서야지 이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풍문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거래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양대 기업이 스스로 이제 풍문 공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 대개는 이제 풍문에 대한 내용을 받으면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구체적인 결정 사항을 하지 없다 또는 뭐 미검토다 이렇게만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양대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인 행동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아시아나그룹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공시를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이제 시장 관계자분들 보시기에는 야, 기사로 다 나왔는데 굳이 거래소가 이들 기업의 조회를 요구할 풍문 조회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공식 규정에 따라서는 거래소는 이 사안에 따라서 요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사실은 해당 기업에 전화를 해서 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도 되지만 사실 묻기가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가 즉각 민첩하게 반응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기업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를 하고 요구에 따라서 이제 반나절 이후에 해당 기업은 이 기업이 이제 해당 사안에서 조회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만 거래소는 사실은 책무를 갖다가 방기한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이제 사실은 한스 바이오메드에게 있었는데 한스 바이오메드는 금요일 오후 2시에 식약처에서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기사입니다. 식약처에서 한스 바이오메드 판매 중지를 내린다는 뉴스피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이게 제일 빠른 기사고 이거보다 더 빠른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 바이오메드가 돼서 2시에 오후 2시까지는 평탄하게 있다가 이 10분봉 차트입니다. 10분 사이에 2시 30분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내려가고 이러고 이제 이날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스 바이오메드가 자신들이 생산한 그 제품에 유해한 물질 또는 이제 그 서류와 다른 방식으로 제조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식약처에서 판매 중지를 갖다가 내렸다. 그래서 이 뉴스피미에서 오후 2시 10분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러고 나서 20분 있다가 주가가 이제 반영해서 하한가로 끝났습니다. 이날 종가가. 근데 이날 역시 거래소는 한스 바이오메드에 그 어떤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에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투자가들이 피해를 봤다는 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산세 손실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공시와 주식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품게 하고 이런 사안이 자꾸 반복이 되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사실은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그때마다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자정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지 의문이 드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역시 사실상 민영기관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준공영기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가 정확한 직무를 제대로 해야지 한국 주식시장이 보호받고 한국 투자가들이 보호받으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화랑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나온 공시 내용과 함께 주가가 움직인 시점 함께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